이제 제가 온 지도 여기 한 달 정도가 다 되어 가거든요. 아직도 이제 호주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고 있고,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호주를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 하고 이 초기의 삶,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은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옛날에 들어오셔서 여기의 초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주로 들어와서 초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말 무턱대고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초기에 오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 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면 도움도 되고, 이 정도는 준비를 해와야 또 초기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옆에 우리 생활하시는 분도 이제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게 있죠, 그죠? 네.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일단 유심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유심 카드 만들고 다니려고 하면 오팔 카드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일단 그 한국 유심칩을 빼고 옵터스 끼워 넣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시내 와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서 네. 오팔 카드 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오팔 카드 공항에서 구입 안 하고. 네. 이거 두 개는 들어오자마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택시 안 타려면 바로 그냥 공항에 사도 좋죠. 왜냐면 그렇죠. 싸게 들어오려면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좋죠. 근데 공항에서 나는 이제 제일 싸게 들어온 게 열차 타고 오는 건데, 열차도 안 싸더라. 열차 19불 내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몇 정거장 안 갔는데 너무 비쌌는데, 어쨌든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필요한 거는 유심 카드하고 네. 이제 오팔 카드. 오팔 카드도 충전 나는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45,000원 정도 하는데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한동안은 다니겠지 했는데 공항에서 나왔는데 훅 20불 가까이 2만원 가까이 날아가 버리니까 또 다녀보니까 와, 이게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처음 필요한 건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다니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맹신했었어요. 뭘 맹신했냐면 구글맵으로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열차는 거의 정확했어요. 근데 버스는 안 맞더라고. 시간대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고 그랬는데 오팔 트래블이라는 앱을 그 오팔 카드하고 연동된 걸 받으면은 정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다니는데 불편한 건 없었어요. 뭘 기준으로 어디 찾아가요? 갈 때? 저는 이제 그 구글 맵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내가 가는 목적지를 쳤을 때에 다이렉트로 기차로 한번 가는 것도 있지만 기차에 내려서 또 버스를 갈아타서 가는 것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했었어요. 네, 버스 지금 저는 구글 맵 보고 다니는데 거기서 10분 지연된다, 뭐 5분 지연된다, 이걸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타고 다니면 별 문제 없이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시간이 저녁 때 이제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출근이나 낮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막 스위치되고 이제 근무가 바뀌고 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그 구글 맵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팔 트래블 앱 깔면은 되긴데요. 그리고 또 초기에 필요한 게 오자마자 워홀러들이나 뭐 이 워킹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행 카드를 만들면 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오자마자 뭐 어느 기간 내에 만들어야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비자를 오자마자 이제 유학원에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USI 넘버가 나와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신에 이제 지출을 안 해야 될 돈을 4,000불, 5,000불 한 거죠. 그렇죠, 미리 그렇죠. 안 하고 3개월 끝나는 시점에 하면 되는데 미리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대신 그 USI 넘버가 나와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를 바로 만들었어요. 저도 뭐 은행 카드 만드는데 특별한 그건 없었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은행 카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여권만 있으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필요한 게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워홀러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든
어떤 일에 이게 필요하죠? 화이트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기초 보건 안전 교육 이게 있어야 그 건설 현장에 일을 할 수 있는 뭐 헤비 인더스트리 이런 산업군 쪽에 할 수 있는 그 요건인데 여기 이제 화이트 카드가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무조건 이걸 먼저 하든 안 하든 받아놓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그 일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이거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영어로 교육하는 데는 보통 99불이라고 그러고 또 한글로 해주는 데는 130불인 데도 있고 150불인 데도 있고. 150불 냈어요. 아, 150불 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커미션.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오팔 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하려면 적어도 뭐 50불 100불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뭐 교통비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막 충전해가지고 오래 쓰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팔 카드를 안 쓰고 은행에서 만든 그 카드로 그냥 쓰죠. 왜냐면 계속 이거 충전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은행 카드 만들기 전에는 오팔 카드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은행 카드 있으면 은행 카드로도 교통 찍을 수 있으니까. 워홀러 보니까 300불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 교통비만.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금액 이상 쓰면은 더 이상 안 빠져나오고 할인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300불 정도 교통비로. 대중교통을 타도 그 정도 든다라고 그 친구는 팬이 많아서 주말에 좀 많이 다닌 게 아닌가. 밤에 다녀서. Yes. 밤에 다녀서. 밤에 안 다니면 200불로 줄 수 있다. 250불, 200불로 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100불 더 들고라도 다니고 싶네.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운전면허증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뒤에 영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공정을 안 받아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못 받아왔거나 옛날 면허증을 저처럼 소지하고 있으면 이것도 영문으로 공정을 받아야 돼요. 시드니 있으면 시드니 영사관에 가가지고 공정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몇 불밖에 안 들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 NSW 여기는 이제 NSW 지역이니까 거기에 가서 발급 받는데 영어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손짓발짓해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반나절 잡아먹어요. 적어도 반나절은 잡아먹으니까 그것도 나는 5년짜리를 받았거든요. 5년짜리 받았는데 194불인가 들었어요. 3년짜리는 한 150불 정도 들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그러니까 5년짜리가 낫겠네. 3년짜리도 한 150 몇 불.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나 이제 국가에서 발급하는 걸 받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 2만 뭐 이렇게 안. 그런데 여기는 뭐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런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오셔야 되고, 자, 워홀러가 아니게 되면 여기에 체류하려고 하게 되면 워킹 비자도 아니다. 자기가 워킹 비자는 진짜 드물죠. 한국에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만 30세 이상이 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들어오는 경로가 그냥 그 관광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 학생 비자의 신청이 어디에 어느 기간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4,000불 전후한다. 길게 잡으면은 4,000불 후반대, 또 뭐 진짜 짧게 잡으면은 뭐 4,000불 안 되게도 해주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4,000불 이상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숙박비가 우리는 한 달씩 계산하는데 여기는 한 달씩 계산하진 않지만 사실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 2주 디파짓에 2주 내야 되니까 디파짓도 큽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살라 그러면 2주 디파짓에 그다음에 4주의 그 숙박비가 필요하죠. 숙박비가 필요한데 이 숙박비가 그렇게 되면 1,000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급이 낮은 데 가도 1,000불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왜냐면 지금 쉐어 하잖아요. 쉐어 하는데
지금 200불. 4주 치고 800불에 400불 디파짓 하게 되면 1200불 들어가니까 이거 쉐어해도 그래 들어가는 거고 그죠. 독방 쓰려고 그러면 보통 300불은 돼야 되니까 우리 저기 워홀로처럼 그럼 300불이 되게 되면은 3, 4, 12 하게 되고 2주 하게 되면 얼마나 1800불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숙박비가 장난이 초기 비용이 아닙니다. 네, 초기 비용이 그 정도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식비가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다들 자기는 절대 집에서 밥 안 해 먹는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집에서 해결을 한두 끼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먹으러 가게 되면은 이게 더치페이 해서 사이클만 꼬박꼬박 내도 싼데도 20불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싼데 20불 정도 들고 뭐 하나 더 시키고 또 소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15불에서 20불 사이더라고요. 소주 한 병만 먹어도 20불입니다. 그러면 한 40불, 소주 한 병만 먹어도 40불 들고 하니까 이게 식비가 한 달에 들어가는 식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도시락 싸죠. 그러니까 도시락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락을 전혀 생각도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궁상맞게 도시락을 싸 이렇게 하는데 싸게 됩니다. 그죠? 주급을 받아보면 싸게 됩니다. 그래, 주급을 받다 보면 도시락 싸가야 되겠구나. 안 싸면은 파산 납니다. 개인 파산. 낭비가 심하죠. 그죠? 저녁 한번 사 먹어보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사가지고 가게 되면 도시락도 한 12불에서 15불 정도 하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도 그 정도 하니까 식비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초기 비용을 이렇게 비용을 대강 산출해 보면 워홀러들은 적어도 한 달 내에 일한다 치고 일을 빨리 구한다 치더라도 500만 원 정도는 최소 비용이 있어야 되고 만 30세 이상이 되어서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잡는데도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캐주얼 잡고 하고 또 이게 학생 비자 빨리 나오게 하려면 학생 비자 신청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만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 그게 최소 비용이지 그게 넉넉한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마음이 쫓겨요. 1000만 원 들고 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꼭 들고 올 필요는 없지만은 은행에 한국은행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는 최소 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됐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도 큰 문제이지만 일자리는 사실은 많긴 많잖아요. 많긴 많고 자기가 좀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면 힘들지.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도 힘들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금방 지금 기술이 있으신 분이잖아. 맞죠? 기술도 훌륭한 기술이 있고 돈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어때요? 제약이 많죠. 제약이 많고 이게 일이 또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쭉 주지도 않아. 갔을 때는 좀 벌지만 노는 기간이 더 길면 또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돈 많이 못 벌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진짜 어려움은 영어. 오케이. 맞죠? 이거는 여기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제 영어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어가 안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또 더 줄어들게 되고 비자 때문에 비자의 합법적인 비자 때문에 줄어들고 영어 때문에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불안정한 직업들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 풀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폰을 해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죠. 주위에서 많이 못 봤죠. 우리가 짧아서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힘든 일이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없다고 합니다. 막 5년 있고 10년 있었는데도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뭐 기술만 있으면 쉽게 스폰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사실은 사탕 발림이죠. 약간 맞습니다. 여기 와라. 이제 그걸 인해서 이제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수수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래 있지도 않았지만
그죠?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냥 오시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소 비용 들고 오고 내 기술 좀 있으니까 아니면 일할 자세돼 있으니까 온다고 하면 실패해서 그죠? 내가 가져온 돈이 다 떨어져서 금방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상황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한 사람 갔습니다. 벌써 갔어요? 주위 사람도? 제 주위 사람 그 나이 드신 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갔습니다. 맞아, 현실적인 것 같아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버티고 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워홀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더라도 사실 영어 안 되면 진짜 한정적인 잡밖에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만 되면은 좋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되면은 부딪혀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잡으니까 한국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인잡들도 보니까 한인잡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서빙하거나 하게 되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인터뷰하고 영어 실력 안 되면 자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되어야만 되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부딪히면 되긴 돼. 한계가 있어. 돈이 많든가. 이게 뭔가가 뒷받침해주는 뭔가가 되어야만 그것도 가능한 거지. 적어도 영어 되고 기술 있고 나이 적고 요 세 개가 되면 사실 좀 도전해볼 만하죠. 그거는 금상첨화죠, 진짜. 그죠? 좋은 조건. 여윳돈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이. 나이로 여기서 기술을 배워갈 수 있으니까 적은 나이로. 그러면 나이는 무기고. 무기. 영어는 그 어떤 내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드밴티지 이런 거고. 강력한 거는 나이. 최고 강력한 거는 나이. 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기술.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 자금 나이 그러면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버텨도 된다. 그건 나이 어리면 저는 크게 그거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지금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약간 그런 나이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느껴요. 저도 이제 여기에 조금 일찍 왔더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조금 그냥 살아보겠다는 거지 뭐 여기서 영주권을 따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길면 2, 3년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지인들이 또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놀러 앉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는 전혀 안 해요. 진짜 그 100%로 친다 그러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위에서 흘러가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기대 안 해도 또 흘러가가지고 운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모를 일이죠. 그래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주위 분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적인 안정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저도 뭐 맞습니다. 나는 또 이제 조금 기다리고 천천히 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버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그런 이제 그 컨디션이 딱 되었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또 플러스 유튜브 수익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는 저는 안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사회도 알고 싶고 해서 한 달이 좀 지났잖아요. 지금 조금 느끼는 게 어때요? 지금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대충 돌아가는 거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자업을 잡고 그다음에 뭐 불법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뭐 합법적으로 일하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게 이제 눈에 조금 보이고 합법적으로도 영어가 조금 되면은 자기 전공이나 자기 원하는 경력 쪽에 트라이 해가지고 하면은 운도 따라야겠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희박하지만 또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생활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걱정되는 게 또 영어를 좀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일터에 나갔을 때 그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거는 영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활 영어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의견이라든지 이게 어떤 그게 아니다 맞다 그런 그 이유와 결과 내가 그런 거를
그 내 의사를 확실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어느 정도만 돼도 외국인 회사에 일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거 언어로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예. 대신에 뭐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 말고 어느 정도 한 인터미디어트 레벨, 중간 레벨은 돼야 돼요. 아이엘츠 한 5.5에서 6점 사이, 5.0에서 6점 사이. 어쨌든 이 호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현실을 빨리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실을 아는 것 같아. 빨리 판단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실제로 돌아간 분도 있고 그러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호주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와본다? 사실 그래서는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사람 빨리 돌아간다. 그냥 한번 와본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조금 키워가지고 오게 되면 절대 후회하는 거 아니니까 영어 실력, 회화 실력은 좀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 여기 쉐어하는 그 젊은 포크리프트 하는 학생 워홀로 중에서도 친구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한 3개월 쌓고 차다 나가면 되거든요. 돈 더 많이 받죠. 그만큼 영어가 되고 안 되고의 경쟁력이 차이가 나니까 되도록이면 하고 오시는 게 좋다. 시급이 10불씩 차이 나고 차이 많이 하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시급이 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호주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오시는 건 괜찮은데 준비를 조금 해서 오면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